필승! 자, 이제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공급사 쪽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나 동영상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 바로 날라오는 건가 그냥 이렇게 유예 내리세요, 뭐 마켓에서 뭐 며칠 동안 대답이 없으면 삭제하세요 이렇게 유예를 주는 것과 네. 큰 차이가 있네. 그게 왜 그런 거죠? 아, 사실 큰 차이는 아니고 그 차이인데 천만 다행이다.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내용 증명이 날아왔을 때랑 네. 뭐 고소가 날아왔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삭제 요청이 왔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전문가들이 풀긴 풀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쇼핑몰 쪽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 받아도 무대응하면은 그냥 넘어간다. 약간 이런 썰같이 풀어지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지식인데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식재산권,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것들로 문제가 돼서 소송 같은 게 넘어가게 되더라도 뭐 민사소송 같은 게 돼도 손해배상 같은 금액에 대한 보상이 많지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권리자들이 이제 뭔가 되게 권리를 갖고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변호사 비용이나 그렇죠. 뭐 소송 비용, 시간 다 따지면은 별로 남는 게 손해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소송을. 그러니까 그냥 대응을 안 하면은 그 사건이 진행이 안 되고 없어지게 됐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2년 전에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법 제도가 새롭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원래 손해배상 액수의 최대 3배까지 더 많은 돈을 물어내게끔 판사님이 판결을 때릴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 2년 전부터 분쟁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정말 여러분이 한 10건 중에 8, 9개는 무대응하면 바로 형사고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예. 저희 이제 셀러마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뭐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뭐 무료 회원이더라도 그냥 누구든지 문의 게시판에 질문은 얼마든지 남기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 중에 거의 5개 이상이 분쟁에 대한 상담입니다. 변리사님 저 오늘 내용 증명 받았어요. 저 치매라고 연락 왔습니다. 막 이런 그 문의가 거의 반절이거든요. 제가 저 혼자서도 거의 한 달에 한 200건 가까이 분쟁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 결과를 통계를 내보면요. 보통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3건 중에 1건은 상대방 주장이 터무니없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법적으로만 잘 대응을 하면은 문제없이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건 중에 1건은 상대방의 주장이 일리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잘 풀어서 대응만 잘하면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잘 대응을 하면은 합의금을 안 주게 끝내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리고 나머지 3건 중에 1건은 상대방의 주장도 타당하면서 사실 우리가 대응할 만한 부분이 많이 없는 경우들입니다. 예. 10건 중에 한 6건에서 7건 가까이, 거의 70% 가까이 되는 비율로 우리가 잘만 대응하면은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뭔가 그러려면 이제 변리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리사들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막연하게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변리사한테 맡기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 해결하려고 하세요. 우리 셀러분들이 변리사 같이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합의금에 대한 요구에 거의 순응하게 되는 쪽으로 끌려가거든요. 이게 변호사님들이나 변리사님들한테 아마 받으실 텐데 사실 그분들의 법적 논리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의 흐름에 끌려가면서 그렇죠. 다 이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딱 그런 걸 받으셨을 때 그냥 무조건 바로 그냥 전화하거나 메일 보내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말씀해보시면은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증거로 남게 됩니다. 상대방한테는. 그거 일부러 다 수집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쪽에서 뭐 통계 갖고 와라 이거 다 요구하거든요. 상대방 변호사나 변리사님들이 그거 그대로 다 보내주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너무 바로 즉각적인 대응하지 마시고 뭐 저희 셀러마크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무료로도 얼마인지 문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문의하셔가지고 적절한 대응안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터무니없는 신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여러분 상품 삭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저희한테 문의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지
이거 문제 없는 건지 그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정리 엄청 깔끔하게 잘 아유, 해주시네요. 유튜브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네, 아직 깜냥이 안 돼가지고. 네. 결론은 이거예요. 이 법적 논쟁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재권이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죠. 그 흔히 아는 뭐 대응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무난히 넘어갈 확률도 많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전달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 참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광고라기보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이 셀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접근성을 가지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는 생겨났다는 거라는 게 가장 팩트거든요. 그쵸. 네.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셀러들의 문제를 일단 무료 상담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여러분 제가 그 대표님한테 돈 1원도 안 드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오히려 커피 지금 안 보이시지만 네, 제가 한 또 잔 오히려 얻어먹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저는 이제 먼 곳에서 오셨으니까 사실 제가 대구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쵸. 네. 뭔가 도와주겠고 같이 컨텐츠를 찍자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서울로 가기에 스케줄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분이 대구에 못 내려오실 때도 많아서 같이 못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니까 저야 너무 고맙죠.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걸 다 극복하고도 잘 파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쇼핑몰 셀러를 하면서 별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제 고객분들의 대부분은 온라인 셀러분들인데 당연히 셀러분들 매출액은 다 제각각이죠. 엄청 많이 있는데 그냥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만 놓고 얘기했을 때 월 1억 이상 매출을 내는 분들을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리딩 셀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희 셀러마크에 한 달에만 뭐 몇백만 원, 뭐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돈을 지불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재권에 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모든 거를 다 오픈해드리기면 이제 제가 고객분들 정보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은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의 99%는 검색 유입입니다. 검색 유입. 결국 검색은 곧 키워드라는 의미고 결국 키워드마다 사실상 매출액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달 조회수는 이미 정해져 있죠. 갑자기 급등하는 키워드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키워드의 조회수는 정해져 있고 결국 그거에 맞는 매출액도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키워드 나눠 먹기 싸움이에요. 결국 이 A라는 키워드의 매출액이 뭐 1억인데 한 달에 뭐 셀러가 100명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순위대로 나눠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가 상표로 등록해서 나 혼자 쓸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다고 하면은 이 100명의 셀러들은 아무도 못 쓰고 나 혼자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시장의 파이, 매출액 파이는 결국 내 스토어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리딩 셀러분들이 지재권에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상표를 먼저 전부 다 독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키워드 선점이죠. 키워드 선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땅 따먹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 키워드 가지고 있는 영토를 누가 빨리 선점하냐 게임입니다. 사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랑 먼저 키워드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키워드가 지금 상표 등록이 되고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매출액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무작정 일단 소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지를 많이 보통 고민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파는 분들은 얼마나 팔릴지를 이미 다 내가 선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매출액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소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냥 지재권을 그냥 뭔가 내가 방어만 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파시는 리딩셀러분들처럼 내 공격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게 이제 엄청난 꿀팁이죠. 상위 셀러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 지금의 흐름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매출을 늘리고 키워드를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왜 상품명 가공해라 머릿속에서 나온 거 그냥 쳐봐라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키워드 도구나 툴들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나오는 정보들을 거의 모든 어떤 솔루션에 이런 것들이 다 그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효율 좋은 키워드를 찾고 이런 키워드들이 효율이 좋으니까 내가 이걸 쓰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시장 파이가 점점 좁아져요. 맞아요. 왜? 네이버 키워드를 두고 다 똑같이 덤벼드니까 이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대량 등록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에 0.1%씩 쌓아간다고. 쳤을 때 네이버 키워드 도구의 조회수도 분석이 안 되는 그런 키워드에서 구매 건수만 일어날 확률을 1%만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꾸준히 쌓아 나가는 게 이쪽 전략이 맞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충이 되거든요.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과 또 저렇게 판매하는 방식과 뭐 판매 방식은 정말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독점을 하셔도 못 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네. 절대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는 일단 혹시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 키워드 선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키워드들 중에서도 상표권이나 내가 특정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다는 점, 상위 셀러들이 그런 니즈를 독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흐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유료 광고를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유료 광고라는 걸 단 적도 없고, 제의는 많이 오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셀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무료 광고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대신에 그런 대표님들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당연히 제가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셀러 마크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저한테는 셀러분들이 동료잖아요. 동료분들이 사실 지지권으로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다가 사실 시작하게 된 건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실 사고 내고 싶어서 운전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없죠.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하잖아요. 쇼핑몰을 누구 지재권 침해하고 싶어서 쇼핑몰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실수로 이제 지재권을 침해하는 거죠. 고의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는 변리사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쇼핑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좀 기획을 했던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나 변리사님들 만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그 상담이나 이런 게 거의 다 대면 상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상담 비용 얼마 받고 뭐 1시간에 얼마 해서 변호사님 찾아가서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온라인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셀러분들은 사실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렇게 서비스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 온라인 해가지고 굉장히 스피드하고 빠르게 좀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좀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특히나 이 셀러 쪽에 특화해가지고 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플랫폼화 시켜서 사업을 영위를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플랫폼으로 사업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가장 먼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번거로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을 시키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는 셀러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 얼마냐? 돈을 어떻게 내야 되냐? 네네. 네. 이런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많이 쓰시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많이 예. 쓰세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홍보를 해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일체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요. 네. 1원도 안 드립니다. 예, 네. 진짜 1원도 안 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별도로 부탁을 할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뭐 별도로 서비스 같은 건 없나요? 안 그래도 지금 구독자분들 혜택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오늘 KTX 탑도 내려오면서 끝까지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